안녕하세요. 오늘이 3강째군요. 오늘 강의 타이틀은 기름 한 방울의 역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저번 강의 때는 소설 쓰기는 지름길이 없다. 그래서 오로지 쓰고 또 써야만이 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울 때 어떤 이론이 없이 타고 그러다 넘어지고 또 타고 또 넘어지면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탈 수 있듯이 소설 쓰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또 쓰고 또 쓰고 쓰고서 지우고 또 쓰고 또 써서 응모했으면은 응모했다가 탈락당하면은 좌절도 하고 그러다 또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쓰면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잠자던 표현 욕구들을 일깨워가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글이 쓰여지고 그래서 이어서 자신에게 자기도 모르게 영감의 안테나가 생겨가지고 멀리서부터 그 영감이 날라와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자기도 깜짝 놀랄 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상상력, 이미지 같은 게 떠올라서 소설 한 편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번 강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저번에 그 두 가지 질문에서 소설은 어떻게 하면 잘 쓰나가 저번 강의의 주제였고 이번 강의의 주제는 그러면 소설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가 저번에 대답을 못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우선 시작할 때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이미 소설을 몇 번씩 써봤다거나 또는 소설을 써서 이걸 갖다가 직업을 한번 갖고 싶었던 그런 프로 작가가 한번 돼보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대개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소설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아래에 한글이 깔린 또는 MS 워드도 괜찮죠. MS 워드 한글판이 달린 노트북을 하나 준비해라. 노트북을 하나 준비하고 이걸 들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라.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갈 테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적어도 7년만 키보드를 두드리고 또 두드려봐라. 두드리고서 7년, 넉넉하게 8년이라고 하죠. 8년간 두드리고 다락방에서 내려오면은 당신의 등에 소설가라는 석자의 꼬리표가 달려있을 것이다. 소설가라는 꼬리표죠.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데뷔라는 그 과정이 많이 좀 희박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통과 의뢰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데뷔를 하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한국 문인협회라든지 한국소설교협회 이런데 저걸 두고서 활동하면은 여러 가지로 남한테 떴다고 나 소설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부대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책을 내서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작가로서 명성도 없고 그에 따르는 부도 축제한 분들이 몇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오히려 더 힘드니까 데뷔를 일단 하시되 데뷔하는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거죠. 쓰고 또 쓰는 수밖에 없다. 쓰고서 7, 8년만 키보드를 두드리고 내려오면 소설가라는 그런 딱지가 여러분들 등에 붙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밖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자기 모습에 빠진 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소설은 어떻게 잘 쓰는가? 그것도 써라. 쓰고 또 쓰면은 잘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쓰고 또 써라. 그러면은 제가 할 역할이 없죠.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없고.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또 변명거리가 있죠. 우선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2박 3일 동안 연수원에 연수 생활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 업무에서 떠나가지고 연수원에 간다는 건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정서가 있죠. 그래서 술도 마시고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놀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갔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건물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무슨 구닥다리 피부병 걸린 무슨 건물인데 형식이 아주 형편없는 건물인데 형식이 그러니까 그 내용물도 뻔하다. 야, 이거 3박 4일 동안 죽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숙소를 배정받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가니까 우리를 제일 먼저 맞아들인 게 쾌쾌한 곰팡 냄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코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가장 제가 구역질을 빨리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창문으로 갔죠. 그 창문을 열려고 옆으로 밀치니까 꿈쩍도 않는 겁니다. 그 두 손으로 밀었죠. 마찬가지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낑낑대고 있으니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착하고 좀 모자랍게 생긴 그런 동료가 와가지고 같이 돕는 겁니다. 이제 둘이 막 밀어대도 이건 막 꼼짝을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막 창문에 찌그러지고 그냥 삐걱삐걱 비명을 지르는데도 꼼짝을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는데 동료분 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조그마한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녹슨 네일, 창문 밑에는 네일하고 거기 바퀴, 그건 어떤 뭐 도롱태라고도 하죠. 바퀴에다가 기름 2방울씩 딱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한번 쓱 밀으니까 손쉽게 그야말로 소리나 없이 싹 열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죠. 그때까지도 제가 금과 억지로 가지고 있던 그 좌우명 뭔가에는 밀어서 안 되면 잡아다니라. 제가 좌우명이 이거였는데, 그래서 소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게 됐죠. 밀어서 아니면 안 되면 당겨라. 당겨서도 그래도 안 되면은 기름 한 방울을 쳐라. 기름 한 방울을 쳐라. 그러면 탕 열릴 것이다. 이 한마디가 더 추가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기름 한 방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쓰다가 앞에 캄캄하다든지 앞에 막혔다든지 또는 그 중장인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든지 아니면 행동이 모호해졌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진전한 데서 혼자 끙끙거릴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강의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기름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 부대 효과로 우선 제 강의를 들으면 자극을 받을 겁니다. 그 작가들이 특별하게 뭐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자기 알아서 자기를 이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고 자기가 알아서 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개도 좀 게으르고 그리고 또 어떤 기호품 같은데 이제 그런데 탐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니? 소설가의 적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소설가들이 모임에 자주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술 먹고 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받기 위해서죠. 자, 누구는 이번에 아주 멋진 작품을 써가지고 평론가한테 좋은 평을 얻었다더라. 누구는 장편을 썼는데 그거 뭐 극화돼가지고 어디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차를 한 대 샀더라. 이런 이제 소리를 들으면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으면 그거에 곧이어서 열정으로 이어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소설가나 예술가들 다 그럴 테지만, 가장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게 되죠. 열정을 갖게 되면은, 여기서 열정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어떤 성과가 있죠. 그럼으로써 갖는 게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가 잘 되고 못 되고, 또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걸 판단업 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자극을 받게끔 하고 저는 받도록 이렇게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걸 갖다가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소설은 어떻게 잘 쓰는가 하고 소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소설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물론 이제 실기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이나 원론 같은 이런 이론적인 것은
제가 실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은 제가 인터넷 자료 자료방에 등에 동영상 자료방에 올리겠고,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더 알고 싶으면은 시내 나가면은 그런 책들 맞지요? 뭐 소설 작법이라는 책, 소설 작법 해가지고 이런 책들이 아주 흔하죠. 어떻게 하면 소설을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책이 많은데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이걸 사가지고 강론, 원론 이런 계통을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근데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하여튼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시고 웬만하면 제가 이제 자료집에 올려드리는 거 보시고, 그리고 각기 연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소설 크게 이제 그 소설 장르에는 이제 콩트가 있고, 꽁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편 소설, 그 다음에 장편 소설. 여기에 이제 중편 소설이 하나 있죠. 되게 잘 아실 테지만 나누는 건, 꽁트는 되게 이제 15매 내외죠. 200자 원고지로. 그리고 요 단편은 되게 70매 내외로 따지죠. 뭐 75매, 80매도 되지만 70매 내외. 그리고 이제 중편은 250매 정도 잡고, 장편은 1000매 내외 되게 이렇게 잡죠. 그래서 오늘 먼저 단편이나 중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우선은 이제 콩트부터 우리가 하기로 합시다. 콩트 하면은 저는 이제 꽁트 그러는데, 콩트 하면은 원래 CONT에서 콩트 이렇게 해가지고, 불란서어로는 꽁트고 영어로는 콩트인데 우리 표준말은 콩트라고 돼 있죠. 그 15매 내인데, 요 15매 내라고 하더라도 짧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닙니다. 이 안에 플러스부터 모든 그 표현 기법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띄고 15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은 단편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과정은 거의 같으니까요. 플롯 짜기 같은 거, 이런 구성 단계 이런 건 거의 같으니까요. 그래서 플롯서부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15매 내외 요거 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콩트를 직접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플롯을 짜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써보기로 합시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